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저 흥하고 복이 넘치는 좋은 아파트 구하기 그 풍수지리, 지난 시간에 수맥에 관한 얘기했죠. 이번 시간에는 풍수지리, 아파트 풍수지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참 재밌습니다. 한번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파트 풍수지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풍수지리 하면은 배산임수 기본으로 나오죠.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자세, 일컫는 말이라고 하고 풍수의 기본이기도 한 용어입니다. 이 배산임수가 택지를 정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배치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반대로 택지를 정하면 재물이 빠져나가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는 뭡니까? 배산,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죠. 뒤에 물이 있고 앞에 산이 있는 경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파트입니다. 지금 아파트 풍수지리입니다. 아파트의 현관이죠. 자, 문 열고 들어갑니다. 현관에는요 자전거, 유모차 등 바퀴 달린 물건 두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어디 유모차가 통상 보면은 바퀴에 흙이 묻으니까 현관에 두죠. 바로 현관에 두고 나가면서 유모차에 태우고 나가지 않습니까? 들어와서도 유모차 현관에 두고 애기 안고 들어가죠. 그래서 유모차를 항상 현관에 두기, 저희도 저희 그 아들도 우리 손녀 유모차를 현관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기의 흐름을 막는데요. 문을 열면서 들어오는 기의 흐름 막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현관 위에 해바라기 노란색의 꽃그림의 액자를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바라기의 노란색은 금전을 뜻하는 금전운을 불러오는데 좋다는 것이죠.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돈이. 또 현관에는 용이나 사자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조각품을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애군을 쫓아낼 수가 있답니다. 자,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해바라기 노란 꽃이 그 액자라든가 뭐 용이나 사자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조각품 두는 것은 뭐 잘 보지 못했지만, 지금 이거요. 현관문이나 아니면은 그 상가 입구 들어가 있는 문, 여기에 종이나 풍경 같은 것을 다는 게 좋다고 하는 거,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 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 집에도 달고 있습니다. 이걸. 이게 맑은 소리가 안 좋은 영향을 중화시켜서 행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관문이나 상가 입구나 이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종 다는 거, 풍경 다는 거를 많이 봤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그냥 다는 게 아니고 이 맑은 딸랑딸랑 하는 맑은 소리가 안 좋은 영향을 중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행운이 불러 들어오야죠. 안 다는 것보다 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도 달았습니다. 현관 입구는 항상 정돈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정돈, 깨끗하게, 신발 같은 게. 그래서 막 널려 있으면은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항상 저희가 출근할 때 신을 정리를 쫙 해놓고 출근을 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아파트 풍수지를 보면서 자료 찾아보면서 저도 배운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리정돈이 현관에 잘 되면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다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리를 잘해야죠. 또 현관을 열자 말자 거울이 있으면 복이 반사되어 나간다고 합니다. 거울이. 큰 거울은 사람의 길을 뺏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정문으로 들어오면은 그 거울을 쭉 달아놓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거울을 밑에까지 달아서 씁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 뺏어간다. 그래서
반 잘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큰 거울은 사람의 길을 뺏어가기 때문에 가려놓으라고 합니다. 침실의 입구 쪽은 옷장이나 서랍 등 큰 가구를 두지 않아야 하는데 방문과 창문 사이에 흐르는 길을 가구가 막기 때문이랍니다. 침실의 옷장 위로 물건을 켜켜이 두는 것 또한 기의 순환을 방해하며 가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깨끗이 비워두는 것이 풍수상으로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침실입니다. 침실의 입구 쪽에는 옷장이나 서랍 등 큰 가구를 두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방문과 창문 사이에 흐르는 길을, 방문하고 창문 있죠? 길을 가구가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실의 옷장 위로 물건을 켜켜이, 침실의 옷장 위에 켜켜이 물건을 두는 것도 또한 기의 순환을 방해하며 가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비워두는 것이 풍수상으로 좋다고 합니다. 침실 안에 화장실이, 보통 침실 안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32평 이상. 침실 안에 화장실이 있다면 화장실 반대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화장실 반대쪽으로.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면 음습한 기운이 스며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다음 창문이죠. 풍수학상 창문은 안쪽으로 열리면 기의 흐름이 침체될 수 있으니 항상 바깥으로 열도록 하는 것이 좋답니다. 창문이 안쪽으로 열리게 되는 게 있잖아요. 안쪽으로 열리지 말게 하죠. 바깥으로, 밖으로. 그래서 풍수학상 창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열리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요, 집을 신체에 비유합니다. 현관은 사람의 코에 해당하고 거실은 사람의 폐에 해당하는 장소니까 현관하고 거실 사이에 코하고 폐, 코로 숨이 들어가서 폐로 나가죠. 장애물이나 잡동사니가 없게 하고 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풍수지리적으로 좋답니다. 현관이 사람 코, 거실 폐. 그래서 이 현관하고 거실 사이에는 장애물이나 잡동사니가 없게 하고 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좋다고 합니다. 안방은 심장에 비유합니다. 심장. 부부가 함께 머물며 잠을 자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흘러야 부부가 화목하고 나아가 집안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부엌은 주방이죠. 주방은 유장과도 같은 장소이며 물이 깨끗하며 원활하게 흘러야 좋으므로 주방이죠. 수도와 배수 시설은 늘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점검해야 한다. 수도와 배수가 원활히 흐르도록 유지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자, 베란다. 예전에 마당이죠. 마당이 지금 베란다로 비유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마당에 해당되는 베란다는 눈과 같은 곳으로 외부의 기운이 1차로 머무는 장소에 해당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식물을 많이 배치해 두면 나쁜 기운을 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쁜 기운. 그래서 우리가 베란다에 식물들을 많이 키우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키우죠. 바로 이런 영향이 있답니다. 사람의 눈과도 같은 것으로 외부의 기운이 1차로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식물 같은 걸 많이 배치해 둬서 나쁜 기운을 정화시킨다는 얘기죠. 저희 과학적으로도 좀 맞죠? 일리가 있죠. 현관하고 위에서 현관하고 거실 서로의 코에 해당되고 폐에 해당되니까 여기 잡동사니가 없이 소통이 숨이 잘 세워지게끔 이렇게 하라는 얘기.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방은 심장. 부부가 함께 몸을 잠을 자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흘러야 된다. 집안이 평안하다. 부엌은 주방이죠. 주방은 유장이 뭡니까? 뭔가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배출이 되고, 예, 물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흘러야 좋으므로 수도. 주방에 수도가 잘 안 되고 막 터지고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수도와 배수 시설이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점검해야 한다. 우리가 참 그 아파트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생활 그 과학적으로도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베란다, 아까 말한 대로 식물 배치해서 나쁜 기후 정화한다. 뭐 참 틀리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신체로 비유가 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알아두면 좋은 풍수 격언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자고요. 생기가 모이는 곳은 명당이다. 사기가 모이는 곳은 흉지다. 풍수 격언이 있습니다. 생기, 좋은 기, 생기. 생기가 모이면은 명당이고, 사기가 모이면 흉지다. 겨울에는 따뜻한 기운이 모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기운이 모이면 명당. 반대, 겨울에 시원한 기운이 모이고, 여름에 따뜻한 기운이 모이면 이게 흉지랍니다. 나쁜 터에 지어진 곳에 살면 불행이 이어지고, 좋은 터에 이어지면 경사가 이어진다. 이게 참 기본적인 말이죠. 이런 뭐 말하지 않아도. 사기가 모이는 곳에 살면 불행이 같은 얘기입니다. 불행이 이어지고, 생기가 모이는 곳에 살면 행운이 이어진다.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동네 가서 살아라. 왕대밭에는 왕대라고, 쫄대밭에는 쫄대난다. 이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 지역이 부자를 만드는 지역이 되기도 하고, 학자를 만드는 지역이 되기도 하고, 옛날로 말하면 선비, 검파사가 많이 나는 지역이 되기도 하고, 우리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은 뭐 재벌이 몇 명이 나왔다. 어떤 지역은 뭐 교수가 그걸 많은 나온 지역이다. 어떤 지역은 장수하는 지역이다. 이런 것이 아마 이런 거가 비유된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물을 얻으려면 물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 글쎄요. 이 말은 저도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그 아파트 풍수에 대해서 자료 조사하고, 수맥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자료를 조사했고, 정리하면서 알아보고, 직접 수맥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시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풍수에 대해서도 뭐 여러가지 그 자료 조사해가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요, 어떤 그 허무맹랑한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현관 입구라든가 무슨 침실의 창문 이것 보면은 나름대로 지금 현대 우리 의학이라든가 현대 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참 일리가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침실 같은 경우 뭐 옷장이나 서랍에 큰 강 두지 말아야 된다. 뭐 방문과 창문으로 가려가지고 뭐 기의 흐름 막게 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환기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환기가 안 되면 뭐 곰팡이도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다음에 말하는 것도 사실 신체에 비유하는 것도 이해가 될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사실은 이번 시간을 마치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진짜 제가 그 26년 부동산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면서 직접 겪은 그 내용을 참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